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한주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예,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뭐 잘 하셨어요, 지냈습니다. 주말에? 저는 지난주에 부산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핫한 지역 갔다 오셨네요. 예, 부산을 다녀와서 부산 가서 좀 우리 프레지던트 방송도 좀 찍어오고, 예, 그리고 뭐 현장에 가서 뭐 고향의 손이라도 돕는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실제로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부산 분위기는 뭐 글쎄요. 택시를 제가 4번을 탔는데 아주 그냥 아주 안 좋은 얘기만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아 정말요? 그냥 문재인이가 한 게 뭐 있어? 막 이런 노인네들만 어떻게 내가 일부러 골랐던 건 아닌데 그 양반하고 싸울 수도 없고 참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어쨌든 부산 목소리가 아니잖아 어투가 그래서 괜히 또 서울에서 내려와서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소리 들까봐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더라. 그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아이고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거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제 이제 후보 부인이 무대 오니까 관객들이 조강지처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뭐 공식 로고송은 아니라 그러는데 선연료라고 있습니다. 부탄가스 그게 조강지처가 좋더라고 있잖아요. 그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분위기가 굉장히 원래 이런 거가 좀 뜨면은 분위기도 타고 이게 선거가 좀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거기까지 못 느껴서 제가 야 이거 걱정이다 이런 저 생각. 노래는 민주당에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공식 로고송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대중들이 그러니까, 예. 이제 부인이 나오면은 뭐 그 노래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짜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막 CM송이니까. 예, 아까 그렇게 하신 이야기 중에 이제 택시 운전사가 인터넷 SNS가 뜨기 전까지는 그 선거의 바로 밑에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후보자들도 택시 기사들 찾아가서 뵙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런 지위를 이제 잃어버렸죠. 이제는 SNS가 더 주도하고 택시 기사들의 여론은 거의 뭐 보편적이지 않은 걸로 이제 뭐 그렇게 지급된 게 꽤 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택시 기사에 운전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그쵸. 사실 6, 70대예요. 그러니까 5, 60대가 아니고 이미 6, 70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있는데 그래도 막상 내려가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네, 덕분에 부산 상황 잘 들을 수 있었어요. 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뭐 등산도 하고 사람도 조금 평화롭게.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 남산을 등산했는데 뭐 꽃도 많이 피고 그 나이가 좀 드니까 꽃이 좋아 보이대요. 그래서 좋은 힐링하는 시간 보내고 오셨네요. 예. 혹시 그러면은 여러분 집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은 아니지만 제 이름은 아니지만 은행빚을 한 3부 반 조금 넘게 한 55% 끼고 집을 샀죠. 지금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돼 있죠. 축하드립니다. 집 있으신가요? 저는 뭐 경기도지만 집이 없어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집이 없어요. 저도 집이 없어요. 집이 갖고 싶습니다. 저도 50 넘어서 샀어요. 너무 슬프네요. 근데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LH 사건. 네, 아직도 ING 중인데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LH 건은 참 이게 말하기가 애매하고 옹색해져 버리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 정보 조사 발표 25명짜리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거다. 그런데 국민을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무슨 25명이야 뭐 한 500명 1000명 되겠지 이렇게 그쵸. 느끼는데 거기다 대고 25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오히려 정부의 신뢰감만 떨어뜨린 그런. 근데 국가수사본부는 뭐 지금 조사 대상자를 100 몇 명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했죠. 근데 국민 정서상 100명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 예컨대 지네들만 알 수 있는 정보로 자기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적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에 편취하는 데 썼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의 분노라는 건 뭐 사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모두가 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이제 감정적 반응이긴 한데 네.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 검사들이 수사를 잘하고 경찰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생각보다는 성과가 나올 거라 저는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선거 기간 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걸리니까 문제이긴 네. 하지만 방향 초점은 잘 잡은 것 같고요.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또 합동수사본부처럼 그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이 그 어떤 투기 결과에 대한 수사 결과는 국민들이 생각보다는 저는 그 결과가 괜찮게 사실 뭐 굉장히 그 비리 혐의자들을 많이 잡아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보는 게 워낙에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여파, 이 심리적 여파가 워낙 커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결론을 내줘야만 그나마 국민들이 이제 화난 감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보살피겠다, 그리고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했는데, 이 조사받는 대상 LH 직원들만 조사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렇진 않을 그렇지, 겁니다. 지금은. 지금 이제 공무원, 공직자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을 좀 더 넓히려고 그러잖아요. 지자체까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정부는 그 일요일 날 지금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 토론을 거쳐서 월요일 날 발표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월요일 날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 지금 그 내용은 대충 나와 있어요. 이제 처벌과 또 그 이익의 5배까지 한수하고 그다음에 모든 공직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공직자는 재산 공개하고 등록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 다 하게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LH 직원에 한해서만 뭘 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지금 그쵸. 상황에서는 아마 저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점을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페이스북의 중심으로 그거 보셨나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제일 1번 떠오르는 게 이 그 LH 사건이 대선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한 후보 측이 이걸 오히려 흘려서 본인이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하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음모론 특히 이제 뭐 딱 불러서 이야기하면 이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 쪽이 흘렸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봐요? 소문이 아니고 페이스북에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페이스북을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계가 이거를 뭐 작업한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삐졌다, 열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내 개파 중에 누구 빼고는 다 지금 손절을 하고 이재명계를 마음을 떠났다, 이런 식의 이제 페이스북이 막 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서 사람이 밉다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재명 지사 계라고 하는 그 정성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LH가 못하면 저렇게 도덕적으로 욕먹고 있어 못하니 경기도 GH가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니냐. 또 얼마 전에 경기도 의원 중에서도 한 분이 또 기자회견을 해서 GH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LH 못 믿으니까 GH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의도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거 봐라. 저거 분명히 뒤에서 작업한 거다. 근데 궁극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건 정치적인 어떤 계략 이런 걸 한다는 건 얻을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뭐가 있어요? 그 이익이 이제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공학적으로는 지금 만약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둘 다 민주당이 당선되면 이것을 주요하게 책임지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떠오르고 여기에 기회를 주게 된다. 그러니 둘 다 져야 지금 현재 1등, 당시에 1등인 이재명 지사가 계속 올라간다. 이 논리인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 뜨면서 이 구도가 싹
아니, 틀어졌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승립이 잘 안 돼요. 아니 제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럼 민주당 후보 전체가 다 타격을 받는데 자기가 먹는 우물에다 침 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페북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야, 참 큰일이다. 사실은 저는 그 소위 말하면 누군가의 이제 어떤 뇌피셜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더 가능성 있는 건 검찰발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서류와 이러한 그 비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어디겠냐? 그렇죠.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가능성이 또 있죠. 예. 마침 또 검찰 개혁 예. 연결돼.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지금 뭐냐면 참여연대로 그 서류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서류를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서류를 어떤 문제점이 있는 서류들을 그렇게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이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경찰이 그럴 일은 만무하고 검찰 개혁 때문에 매우 민감한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검찰에 쏠려 있는 이거를 비틀기 위해서라도 나는 검찰 작업이 아닌가라는 얘기에 저는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게 하나를 더하면 예. 통상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 온 시민단체가 경실련이에요. 예, 맞죠, 맞죠. 그러면 사실은 문건이 경실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왜 또 참여연대로 갔을까 생각해 보면 참여연대는 또 약간 그 지금 현재 여권의 흔히들 예. 그런 친시민단체다 이런 비난을 받는데 거기에 흘림으로 해서 거기서 이 문제를 삼으면 여건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는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기자회견을 많이 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런 건 경실련이었고. 그렇죠. 이번에 김원동 교수인가요? 네, 그렇죠. 그분도 뭐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하여튼간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경실련이 제일 많이 싸워왔는데 왜 하필 참여연대 갔을까? 그런 얘기.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네. 이거는 완전히 제 개인 뇌피셜인데 지금 저는 이게 우리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발표한 그 변창흠 장관이 주도하게 되는 이 소위 이 주도 아파트,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저는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면 야, LH를 완전히 타격함으로써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일종의 시장의 개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참 있죠. 왜냐하면 그 나오는 구호가 예. LH는 공공주도 아파트를 떼라 이렇게 예.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부동산 업자들도 나오고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정부 주도의 뭐 80만 호 공급 이 정책을 일종의 백지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백지화시키려고 못 하는 믿겠다. 시도가 있어요. 백지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정부가 하는 80만 원 공급 정책을 못 믿으면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 정책은 믿음이 갑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LH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LH가 지금까지 완전히 공기업으로서 땅 장사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옛날에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합쳐놓은 건데 LH가 그야말로 자기들 복지에만 신경 쓰고 국민들에 대한 주거 복지는 신경도 안 썼다. 다 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공공주도형 아파트 공급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그 주체가 되고 있는 LH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 공작을 했다는 건 저는 이걸 업계가 가장 잘 아는 정보가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비리가 이게 최근에 한 달 전에 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죠. 자료를 그렇죠. 쭉 쌓여서 지난 2, 3년간의 자료를 쭉 쌓아서 해필 이 시점일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저는 네. 제가 이 말을 어디 가서 잘 못하는 이유가 그럼 LH가 잘했다는 얘기냐? 이제 이게 딱 오니까 LH 잘못했죠. 죽여야죠. 저 죽일 놈들입니다. 그냥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데 진짜로 고민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공공주도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를 근본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도 부동산 폭등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나마 말기에 폭등했었던 게 그 전 정부가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이 주택 토지
공급을 대규모로 해놔서 그나마 참여정부를 순환 이게 잘 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토지 공급을 전혀 안 해놓고 택지 공급을 전혀 안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저는 전 정권을 탓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소위 말하면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주장하는 건데 세 가지 기준으로 김밥 시장, 삼겹살 시장, 한우 시장으로 봐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김밥 시장에는 정부가 공공적으로 개입하고 공급하는 게 맞고 삼겹살 시장 그러니까 중형 아파트 약간의 뭐 예를 들면 가격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종부세 안 내는 아파트들은 시민들이 이걸 구입할 수 있게끔 대출도 열어주고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급 비싼 거 그런 거는 세금 관리만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한 편인데 이 정부가 자꾸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도 못했고 택지 공급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틀어막는 데만 관리하다 보니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일반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못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사실 받아도 싸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주택 특히 이제 부동산 주택하고 또 하나가 그 비슷한 게 뭐냐면 교육이 있는데 네. 각자 요구가 다 달라요. 그쵸? 예를 들면 이제 초, 중, 고 학부모들 요구가 다 다르고 이미 대학을 다니는 사람과 대학을 나온 부모들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다 다른데 예를 들면 교육 정책 하나를 이야기하면 A가 맞으면 B, C, D는 안 맞거든요. 예. 부동산 정책도 바로 금방 우리 그 KFC가 말하듯이 A 정책만 이야기하면 B, C가 반대하는 거, B 정책하면 A가 불만이고요. C 정책을 이야기하면 A, B가 불만이죠. 불만이잖아요. 예, 이걸 예.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구분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 문제에서도 좀 숙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선이었고 모쪼록 LH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 서민들에게 포근한 그런 집들이 잘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아까 부산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LH 집도 없고 전 땅도 없는데 땅 문제 얘기가 조금씩 서울시장 후보로부터 예.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의 지금 그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죠. 그쵸. 내곡동 땅.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네. 뭔가요? 그러니까 뭐 저거죠. 뭐 처가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속받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다 그랬다가 네. 몰랐다 그랬는데 알았고. 네. 야, 너 알았잖냐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안 했고. 네가 한 거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런 사정이 있었고 이렇게 계속 좀 내가 아니라 천암이고 이렇게 천암이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는데. 천암까지 어쨌든 이번에 천암까지 나왔는데 또 뭐라고 그럴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 진짜로 저 부산 박형준 씨 후보 그 얘기하고 이 오세훈 후보하고 정말 너무 똑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 똑같. 아니 뭘 하면 계속 나오니까. 거기다 오세훈 후보가 예.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예, 누구하고 똑같죠. 대사가 똑같았어요. 예. 그 MB라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대사인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바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LH 사건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LH 직원들의 보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내곡동 땅 문제가 바로 이 그거지 않습니까? 셀프 보상의 예, 예. 문제다. 그러니까 그 셀프 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쪽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의결까지 했다라고 서류를 꺼내 가지고 흔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은 저거는 아무 법적인 그 나중에 진행이 안 됐고 거기까지 했지만 시행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는데 왜 그들은 그 서류를 꺼냈느냐? 자기 지지자들한테 오세훈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법적 서류 하나를 꺼내 가지고 흔든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2006년이 아니라 보상은 2009년에 이루어졌고 2009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2006년 서류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굉장히 선거에 일단은 그렇게 하면 그게요. 그 뉴스가 덮어버립니다 또. 예, 맞습니다. 또 예, 지지자들은 안심해요. 예.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했지만 이제 토지 청량도 2005년에 했다는 거고, 네네. 그죠? 그 6월 15일 날. 그러면 이 토지 청량을 할 때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직접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런데 그가 있던 복수의 농민들은 내가 봤다. 만났다. 그리고 오 후보 아니시냐고 말했는데 뒤는 오 변호사라고 말도 하던데 그래가지고 같이 또 점심도 먹었다. 예, 생태탕. 예, 예.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뭐
빠이도 박도 못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예.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또 기사에 그 처남은 당일날 그 경희대가요 그 어려운 의산 모양이에요. 무슨 예. 행사에 참석할 때요. 참석한 대학원장인가 뭐 그래가지고 참석해서 이제 뭐 수여식도 했던 1시 반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옷 갈아입고 가느냐 부분에서 이제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날은 그 시간에 참석한 게 아니라 저녁 식사 때만 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너무 답답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소문으로만 끝나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그냥 요렇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사퇴하겠다 그랬다가 또 그거 나오면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결정적으로는 뭐 좀 네. 찾기가 쉽지 않을지만 그 토지 청량한 기사 이야기만 나오면 확실한데 청량한 제가 그 볼 때 기사 이미 예. 언론사들이 뭐 엄청나게 찾고 다닐 텐데 그런가요? 두 번째는 그쪽에서도 막고 있겠죠. 가만히 있을 그것도 예? 아니죠.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찾아가지고 뭐 지금은 해외 못 나가니까 제주도에 오시고 와서 좋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계실지 선거만 끝나라 그러고.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 한국의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 그쵸.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네. 자기의 그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원래부터 이제 상속받아서 그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이 받았잖아요. 나중에 네. 36억 네네. 인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뭐 오세훈 후보는 뭐 손해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7배인가 이상 더 올라가서 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토지 보상 책정 이런 거에 뭐 감정가를 매기는데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고스업 치면요. 원래 내가 1시간에 20만 원 따야 되는데 5만 원밖에 못 땄다고 15만 원 잃었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봤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내가 1시간에 20만 원 따야 되는데 5만 원밖에 못 땄어. 야 15만 원 손해 봤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손해 봤다는 건 제가 볼 땐 사실은 200억 받아야 되는데 70몇억 받았기 때문에 뭐 덜 받았다 이런 얘기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그 우리 이제 시청자 중에 좀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땅이 지금 더 비싸져서 더 그러면 개발돼서 더 이익을 받았나? 아니에요, 바로. 그 오세훈 처가 땅 옆은 지금도 그린벨트예요. 오. 그러니까 일반 주택지라면 더 올라가지고 그래도 되고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가지만 그린벨트는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기 그쵸. 때문에 그 가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오세훈 그 후보가 말하는 나는 오히려 손해 봤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 고섭에서 손해 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저는 1억이라도 이 얘기 들으니까 1억이라도 언젠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 작은 청년의 희망을 또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저희 그 시장 예. 서울시장 예. 경선 누가 될 건지 하고 10만 원 빵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느 분 하셨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나 몰라. 나는 모릅니다. 저렇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누가 생각나네요. 또 난 네. 몰라. 네. 어쨌든 그 얘기는 방송 끝나고 우리 예, 정리 따로 한번 정리. 하고, 예, 그럼 예. 오늘도 한번 해보시죠. 이 서울시장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분위기로는 뭐 데이터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요. 현재까지는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어떠세요? 보시나요? 저는 뭐 흐름의 약간의 그 유행의 분위기는 그런데 네. 정치의 그 이게 구조적 그리고 그런 토대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앞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 진짜로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만 역적되는 건데. 이건 또 그 저희가 10만 원씩 다음번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까요?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예, 안녕. 안녕.